네. 화면 착하게. 네. 화면 보이시고 계시죠? 네. 저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 혼자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하기. 어 제가 1 월부터 4 월까지 계속 How to에 대한 방법들을 말씀드렸고, 명단 확장, 그럼 초대는 어떻게 하는지, 저번 시간에는 그랬다면, 그래서 인제 리크루팅을 했다면 어떻게 저희가 부정 극복을 해서 그다음에 하는 게 저는 몰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몰입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이 동그라미가 뭘로 보이시나요? 대리점 숫자입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저는 처음에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잠이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를 생각했지만, 저는 '이 동그라미가 너무 빨리 채워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다면 몰입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강력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스폰서 사장님들에게 과연 나는 어떤 파트너라고 혹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는 매번 일 주일에 한 번씩 셀 미팅을 하고, 똑같이 목표 미팅을 하고, 명단 미팅을 하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를 스폰서 사장님이 미팅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미팅을 똑같이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더디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나는 내가 스폰서 사장님과 미팅을 하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느 순간 비즈니스를 하다가 맨날 말만 하는 나는 내 모습인가? 아니면 스폰서 사장님도 나를 신뢰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그리고 안 됐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 명단 미팅을 하면서도 제가 저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내가 지금 명단이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될까?' 제가 여태까지 수십 개의 강의를 했죠, 금요일마다. 근데 그거를 들을 때 나의 마음가짐이 '과연 저렇게 초대를 한다고 될까? 과연 저렇게 명단 확장을 당근 내가 많이 해 봤는데 저게 진짜 될까?'라는 마음이 있다면, 스폰서 사장님과 그 귀한 시간을 내가 내서 미팅을 할 때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더라면 저는 how to보다 내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지금 2000 BR 이 시점에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뉴스킨을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뉴스킨으로 몰입해서, 누가 봐도 뉴스킨의 열정을 뿜고, 누가 봐도 '뉴스킨 사업을 저런 사람하고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우리 각자 사장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그냥 되는 느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 제목을 보면 힌트를 얻으실 거예요. 뭐냐면요, 집중력과 몰입의 차이예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선택했고, 어떤 분은 뉴스킨을 그냥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2,000 포인트, 3,000 포인트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아침에 영상을 본 것처럼 믿는 거예요. 내가 뉴스킨으로 이런 삶을 살 거고,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자신이 리드를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 뉴스킨으로 많은 분들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내가 진짜 뉴스킨을 하려고 선택을 했지만 내가 진짜 뭘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그랬고. 뉴스킨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되고, 파트너도 웬만큼 있고, 매니아도 내가 뭔가 하다 보니까 안 구축해도 뭔가 데모는 실질적으로 안 해도 뭔가 매출이 일어나고 하니까, 내가 처음에 뉴스킨으로 내가 정말 원했던 삶,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못 받았던 그런 결핍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해 줘야지라는 거는 잠깐 망각하고, 그냥 지금 먹고 살고 괜찮으니까 자꾸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요즘 하는 게, 눈을 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바쁘지만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무언지를 생각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내 자신의 생각을 리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명확하게 그 목표와 그 내가 원하는 거를 몰입하다 보면요, 나 자신을 하나 리드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스폰서 사장님이 탱커 하세요. 우리 사장님 모닝스쿨 들으셔야지 성공해요. 시스템 들어오세요. 사장님 배우셔야 해요. 사장님 제품 어떻게 쓰는지 아시려면 데모 많이 하셔야 돼요. 40명 만나세요. 우리는 수도 없이 시스템에서 너무 많은 거를 배우고 듣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원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나 자신을 하나 눈 아침에 뜨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저도 그랬고. 그래서 나 자신을 리드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몰입과 집중의 차이는 저희가 음식을 요즘에 되게 제가 집에서 많이 아이를 해주는데, 아이에게 가스레인지도 저는 못하게 해요. 아직도 6학년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위험할 것 같아서. 근데 물을 막 끓일 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성공학 강의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정말 99도, 99도까지는 물이 끓을 때는 그냥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아무 미동이 없다가 한순간에 막 물이 끓는 건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뉴스킨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을 열심히 하고 매일 내가 주어진 데모를 하고 2명을 만나고 STP를 하고 탱포화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하다 보면 저는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보이는 집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일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피곤할 수 있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저도 입술이 막 여기 위에 그 혓바늘 뭐 여기 안에 엄청 났어요. 파마닉스를 먹었는데도. 근데 피곤하고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아직 몰입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1도씨를 놓으면요,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전혀 힘들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삼자님도 99도까지 해놓고 1을 못해서 내가 뉴스킨 사업을 평생 일처럼 하느니 아예 할 거 빨리 해서 정말 빨리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저도 생각을 하면서 변화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매일 집중해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우주가 당신을 돕고, 그리고 진짜 기적이 나한테만 계속 진짜 자석처럼 오는 듯한 느낌 가지고 싶지 않나요? 그게 몰입을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먼저 헌신해서 내 꿈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듣고 액션하고 초대하고 데모하고 비전을 알려주고 꿈을 동기부여시키고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 몰입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듯이 정말 놀라운 이렇게 막 너무 힘든 일을 해도 되게 행복하고 경지에 오르는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한번 저는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이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즐거움과 쾌감이 증폭해서 온목을 감싸게 되고 이 힘듦이 아닌 거를 우리 사장님들 반드시 같이 느껴보고 싶거든요. 지금 2000BR에 우리 반드시 몰입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명단이 있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목표 설정을 해서 명단이 나오는 걸까요? 예,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네, 제가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 목표 설정을 해야 열심히 그걸 행동하다 보면 이상한 명단이 툭 튀어나오는 거 아세요? 명단이 있어서 내가 목표 설정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목표 설정을 하다가 아 내가 몇 월까지 뭘 가야 되고 아 이렇게 하려면 명단이 필요하네 하고 열심히 데모를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명단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열심히 뭔가를 몰입했던 목표를 하셨던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다. 유스킨 하다 보면 누구는 핀업하고 누구는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이 상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건 내가 내 사업에 몰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뉴스킨 그냥 하니까 남들의 시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꿈의 목표에 헌신하고 있으면 내 거만 보여요. 아, 진짜 부럽다. 저렇게 하고 싶다. 동기부여는 받지만 그게 결코 굉장히 남이 잘 됐다고
이렇게 막 기죽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목표에 몰입됐을 때 그래요. 왜냐면 나는 5월에 6월에 7월에 난 저렇게 될 거니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 지금 이 순간 4월 23일, 24일인가요? 오늘 며칠 안 남았지만 저희 TRIT 프로모션 있죠. 그거를 내가 지금부터라도 나는 2000 BR을 4명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결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 7명의 양자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근데 가입은 거의 하셨고 막 77,000원, 88,000원 이렇게만 사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사신 분들 괜찮아요. 왜냐면 이분들을 내가 명단을 받았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안 나올까요? 전 나온다고 믿어요. 어제는 식당에서도 했어요. 양자기를. 어저께 더 죽겠는데 밥을 먹으러 걸어가면서 양자기 가방, 대문 가방을 들고 가는데 옆에 소개시켜준 언니가 막, 야, 너 이거 진짜 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서 누구도 소개시켜 줘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당장 안 일어나도 괜찮다고요. 왜냐면 나는 내가 헌신하고 있으니까. 내 꿈에 내가 헌신하고 있으니까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하세요. 내가, 루비가 되겠다고 했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사장님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뉴스킨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 사업 하면서 제일 잘했던 게 반복이에요. 기복이 없게 그냥 매일매일을 그냥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을 그냥 성실하게 했더니 지금은 뉴스킨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5년, 6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신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줘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나를 확언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매일매일 이런 근육을 키워온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당장에 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내가 잠재의식에 템포하고 모닝스쿨 듣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2000GV 꺼이꺼이 하려고 뉴스킨 사업 하지 마세요. 2000GV는 뉴스킨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집중해서 2000GV를 만들어서 나는 반드시 2만 포인트 내 그룹을 확장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믿으시면요. 뉴스킨 몰입의 상태가 되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 2000GV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내가 어차피 2만 포인트 내가 엄청난 사람들을 담는 이 기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뉴스킨 결국의 몰입은 성장과 행복이 동반되었을 때 뉴스킨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몰입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해내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서 이 몰입이라는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킨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몰입의 경지에 이르셔서 우리 은서 사장님이 저는 봐도 요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냥 사랑과 행복이 뿜뿜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자석처럼 오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석세스 트립반에서 스피치를 하셨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이게 성공의 맥인데, 저건데 라는 생각에 제 목소리에 몰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서 사장님께서 오늘 스피치 해주실 거거든요. 우리 은서 사장님 나오실 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석세스 트립반에서 되게 감사한 기회로 이렇게 스피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조이풀 스타트의 아침에 모닝 스피치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킨 사업가이자 배우 배은서입니다. 네, 저를 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다가 현직은 프리랜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뉴스킨 사업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원먼스 2000BR로 해서 이렇게 스피치할 기회가 생겼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뉴스킨이랑 그리고 조이풀을 만났잖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업자로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DM 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지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안 믿겼었는데 스폰서장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그게 상상이 가는데 정말로 약간 상상했던 사람이 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사업을 조금씩 배워가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처럼 뭔가 열심히 하고 안에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인스타그램에 열심히 저의 뭔가 그런 진정성도 녹여내고 DM 작업도 노력을 하던 와중에 제가 TR90 챌린지로 이렇게 DM을 보내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DM을 보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의 거절과 혹은 많은 분들의 답변이 스쳐 지나갈 때 이제 2000BR 지난주에 2000BR 달성하신 조민주 사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거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지냐."고. 근데 다짜고짜 제가 찍었던 바디 프로필을 보내면서 "저 그거 TR90 하고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라고 보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 사실 이거 DM도 많이 받았었고 한 번 사업도 소개받았었는데 뭔지 모르고 사업 위주로 얘기해서 어려워서 그냥 안 했었다고. 혹시 이걸 하면 꼭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처음부터 유진 사장님이랑 연결이 됐던 게 아니라 타 그룹 사업자분들이 연락이 왔었을 때 저도 거절을 계속했었고 뭔지 이해가 안 돼서 "아니에요." 했던 기억들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답장을 딱 준 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카톡을 DM을 유지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뭐 소통을 하다 보니 이분이 니즈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DM이 계속 쭉 이어진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끊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냥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ABC 쪽방에 그랬거든요. 대전 가겠다고. 사실 약속이 잡히기 전이었는데 "저 대전 가야겠어요, 유진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겐톡으로도. 그래서 갑자기 제가 카카오톡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서 날짜를 아예 잡아 버렸어요. 어차피 이런 거 체크해야 되고 뭐 어떤 것 때문에 다이어트 관심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만나자고 일단 언제 시간이 되냐 해서 약속을 잡고 대전을 그냥 다짜고짜 내려갔어요. 근데 어 제가 그래서 대전을 내려갔는데 양자기랑 인바디를 해 주려고 사실은 양자기랑 이 체크리스트를 해 주려고 내려갔는데 양자기 해 주려는 과정에서 노트북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양자기는 못 해 주고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엄청 많은 소통을 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인바디 애톰을 가져갔었어서 그걸로 인바디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듣다 보니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삶 그리고 성공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고 잘 살고 싶은 친구인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던 원래는 경찰 공무원을 준비를 하다가 다쳐 가지고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 다시 전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를 만났는데 그런 진로 고민을 하던 중에 저를 만나다 보니 뭔가 되게 신기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걸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보니 이야기를 하면서 인제 사업에도 자연스럽게 쪼끔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제가 처음 만나고 나서 저희 스폰서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요. 첫 미팅이 끝나고 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손을 진짜 운전대에 이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어 또 이렇게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진짜 제가 찾던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은 사장님, 유진 사장님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면서 "사장님 제가 진짜 찾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지은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도 상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말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 사실은 그게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음 진짜 첫눈에 반하는 느낌이 뭔지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아 이런 사람을 진짜 만날 수가 있구나.' 근데 그때 동시에 또 한 번으로 들었던 생각은 저는 뭔지 모르고 그냥 일단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대전을 안 갔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와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아 어떤 상상을 해야 되고 내가 구체적으로 뭘 끌어당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어 제가 워낙에 이 정도로 울컥하면서 막 떨리면서 사장님들한테 원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했는데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를 저는 아직 쪼끔이라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제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무조건 밀착해서 온라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전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거의 2 주, 3주 내로 몇 번씩 대전을 계속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 사장님이 "저희 벌써 한 달도 안 됐어요 만난 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기회가 돼서 대전이랑 대구랑 밀양을 출장을 같이 스폰서 사장님이랑 갑니다. 이때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사장님들의 그 리더십과 정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터칭하고 끌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실전에서 보면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팀워크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함께 하는 거, 같이 하는 거라는 게 조금 더 많이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 사장님도 원래는 인제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팀으로 같이 담아내고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스쿨을 들으러 선릉에 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민주 사장님이 그 에너지를 받고 그 함께 있는 거를 느끼고 그걸 행복감을 느끼니까 매주 지금 선릉에 올라와서 같이 시스템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팀과 함께하는 그 팀워크가 맞춰지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엄먼스 2,000 BR이 이제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사장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유지할 걸 걱정하면 안 된다. 일단은 그냥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뭘 했지? 유진 사장님한테 이다음에 나 뭐 해 주셨지? 이다음에 뭐 해 주셨지?' 이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그 진도를 쪼금씩 스스로 빼보는 연습을 했고 같이 가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같이 사팔 트레이닝도 하고 같이 DM 작업을 하면서 그가 미팅을 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같이 소개를 내면서 항상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항상 스폰서 사장님들이 같이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한참 배우고 있을 때 더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복제 모델이 돼 주셨어서 그거를 제가 또 같이 할 수 있게끔 같이 만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대전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토요일 날 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같이 갈바닉 트레이닝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면서 조금씩 같이 성장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무조건 스폰서 온라인. 저는 사실 근데 조이풀에 처음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쪼끔 어려웠던 게 저는 배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잘나야 되고 내가 엄청 돋보여야 되는 사람이었고 뭔가 다들 경쟁 상대였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뉴스킨에 와서 조이풀에 이 우리 팀에 와서 그 온라인 한방향 정렬이라는 거를 그때 쪼끔씩 알면서 서서히 쪼금씩 깨지면서 배워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배워서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스폰서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인 거예요 그냥. 그래 너무 더 사랑해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예스 걸이 되고 싶고 무조건 더 잘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차오르더라고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근데 그 마음이 저희가 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온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이걸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마음을 복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그때 석스반을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왜 이 사람을 따르는가." 그 책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는 "그냥 좋아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스폰서장님들 온라인이 됐던 그 시기에도 이 그냥 좋아서가 가능해졌을 때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민주 사장님이 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복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설릉을 오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에너지가 뭔가 떨어졌을 때 바로 에비스방에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사장님 근데요 설릉에 올라가는 게 에너지가 좋고 팀 사장님들 보고 싶고 사장님이 계셔서도 맞는데요. 그냥 좋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막 왈칵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이게 통하는 이런 순간이 온다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복 에너지가 막 뿜뿜하면서 같이 팀워크로 미친 듯이 달려서 원래는 저희가 이번 달에 피인정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같이 올라가요. 민주님 같이 올라가요." 해서 하다 보니 이분도 막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미친 듯이 달리고 소개를 내시고 하시면서 2000 BR을 달성을 스스로 하신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에 정말 전적으로 인되어 있으신 분이시고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 에너지를 저도 모르게 풍기고 있나 봐요. 그게 티가 나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언니 티알라이트 들어갔던 친구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언니 정말 행복하게 사업하는 것 같아요. 언니 미팅할 때 나 따라가게 해 주면 안 돼요?" 해서 지난주에 스폰서 사장님이랑 미팅을 하고 지금은 사업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또 시작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뭔가 컨택했던 지인 중에 한 명은 또 미주모를 듣고도 어떻게 잘 연결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쪼끔 생기니까 그걸 보고서 언니가 하는 것들이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나 언니한테는 좀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같이 배워보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상한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무리 이런 거를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 없는 거고 정말 그냥 내 안에서 이게 차오르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목표가 조금 더 선명해졌던 '댄서 루비 같다.' 이렇게 목표를 더 외치게 됐던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언먼스 2000 BR에 있어서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스피치를 해 봤어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완벽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 은서 사장님 루비 무조건 가실 것 같고 스폰서 온라인과 우리 파트너 사장님 저렇게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실 것 같고 매일매일 좋은 영향력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헌신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늘의 기적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의 필연은 다 우연은 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요번 인재 울컥한데요. 최고래요. 예, 네, 이용민 사장님, 저희 뱀에게 3탄, 뭐죠? 뱀에게, 뭐지? 뱀의 내에게 말을 시키지 말란가? 그거 3탄, 아무튼, 청담동, 우리 이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웃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스캔 사업가 이용민입니다. 제가 청담동 이 선생이라고 하니까 제가 청담동에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강남역에 삽니다. 청담동에 안 살고요. 네, 가끔 예전에 지하철 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신 분들 좀 계시죠? 거기 보면 항상 이런 말씀 들 거예요. 참 영이 맑으시네요. 이런 말씀들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배은서 사장님 보니까 참 영이 맑다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참 영이 맑으시구나 이분. 야, 예, 뇌가 맑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사실은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진행하고 있는 이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라는 것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저에 깔린 정서가 뭘까? 이 책에서 이 정신과 의사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지만 이런 소통을 하고 싶은 의지 자체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내 스폰서를 사랑하고 싶고 내 파트너 사장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진심으로 들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던 배맨에게 말을 걸지 마라. 제가 오늘 계속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잠깐 리뷰를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9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는 흥분한 내 안의 짐승 먼저 빨리 진정을 시키라는 거였어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기 전에 먼저 내가 뱀의 뇌에서 영장류의 뇌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네. 비상탈출하려면 당신부터 정신을 차려야 되고 공격 모드에서 감정 모드, 지혜 모드로 변환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헉에서 OK로 빨리 스스로를 진정시켜라. 그러면 이 헉이 뭐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헉, 큰일이군. 에잇, 자 그럼 오케이. 이거를 거의 순식간에 변환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먼저 이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내 뇌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칙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필터들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갖고 있었던 필터로 먼저 분류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오래 함께 해온 친구라든지 가족, 또 자녀, 부모님, 또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들어가야 그분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짜 모습을 보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 소통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칙은 엇나가는 상대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혹은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독특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을 얻고 있다라는 그 위안을 그의 느낌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제 나랑 의견이 다르고 부딪히는 분하고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제 생각에는 뭐 실망인 것 같은데, 혹은 조금 저한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감정의 이름을 먼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나한테 좀 실망한 건가요? 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 그렇다라고 만약 반응이 나오면 그렇군요. 지금 많이 실망하셨죠. 그런데 혹시 실망하신 이유가 뭔지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혹은 뭐 화난 이유를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좀 뭔가 상투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내 지인이라든지 여러 뭐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거기에 맞게 이 순서로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거울로 비춰주는 거. 혹시 너의 감정이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물어봐 주는 거. 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면 물론 우리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겠지만 우리 가족 간에 굉장히 많은 소통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와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이걸로 굉장히 많이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보이라는 거죠. 지금 사실 요즘의 시대는 다 자기를 어떤 식으로 드러낼지 고민하는 시대잖아요. 특히 SNS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드러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SNS를 또 잘하시는 분들, 그냥 단순히 인플루언서들 말고 진짜 왜 찐으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 안에서도 공감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만 집중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댓글을 정말 기가 막히게 공감 있게 잘 다뤄주신 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지속적으로 DM도 오고 연락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SNS를 잘하시는 분들은 역시 공감 능력 뛰어나신 분들이다. 제가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두 가지 제가 이메일을 읽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메일,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런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전에 아내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페루의 마추픽추 다녀왔어. 얼마나 멋지던지. 지금 아내는 댄스 스포츠와 홈 베이킹에 푹 빠져 있어. 우린 정말 미쳤나 봐. 자선 사업에도 열심히 해서 계속 짬을 내서 뭔가 일을 벌이고 있다니까. 아내는 지난달에 일하던 병원에서 올해 자원봉사상을 받았어. 나는 얼마 전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역대 최연소 부사장이래. 이제 점점 꼴 보기 싫기 시작하죠. 큰아들은 축구팀 선발전에서 1등을 했어. 그리고 막내는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지. 기립박수까지 받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잘 지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자.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네, 만약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자, 나중에 근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전화 받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또 뭘 나한테 자랑하려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푸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두 번째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니? 며칠 전에 아내랑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 네가 대학 때 타던 거랑 똑같이 생긴 자동차가 있더라. 그걸 보니까 문득 네 생각이 났어. 조만간 그쪽에 들러서 너랑 점심이나 했으면 좋겠다. 네 아이들도 보고 싶고. 지원이는 혹시 음대 지원했니? 지원이가 작년에 공연했던 것을 유튜브로 가끔 보는데 들을 때마다 전율이 일정도야. 정말 대단한 목소리라니까. 얼른 무대에 서는 모습 보고 싶다고 전해줘. 우리 소식을 전하자면 애들은 잘 지내고 있고 아내랑 나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 중이다. 너도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메일이 온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시겠죠? 네. 근데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의 이 정신적인 세팅이 나를 어떻게 어필할까만 지금 고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열 때 나에 대해서 생각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결국 마음을 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내가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과의 첫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일을 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습니까? 우리 사실은 뉴스캠 비즈니스를 어필하기 위해서 현재 그분의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먼저 현재 그분의 상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뭔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신의 인생에 왜 중요한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문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상대방이 어떤 꿈을 꾸시는 분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계시고 어떤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시는 분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자기네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꿈을 성취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것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질문들이요. 본인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꿈을 얘기하다 보면 현재 자기의 직업으로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일로서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풀어내다 보면 자신의 그런 허점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실 꿈 트레이닝이에요. 꿈 트레이닝인데 1대1로 만났을 때도 진중하게 이 부분을 물어본다면 마음을 얻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법칙은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잘 합니다. 특히 우리들이 아끼는 사람들한테 넌 참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들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인생에서 짜증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각자의 인생에 이런 분들이 다 존재하시거든요. 불평분자, 투덜이, 회방꾼 이런 분들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을 내 곁에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분들 스스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뭔가 막 불만을 터뜨리고 이거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을 때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군요. 그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가 듣고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지금은 좀 시간이 없는데 다음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혹시 좋은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저한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불만을 다시 반사해서 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바로 너야.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의외의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보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분들이 내가 그것을 반사시키고 오히려 이걸 해결하게 해줄 적임자가 당신이라고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웅덩이에서 허우적대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비이성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즉 편도체 납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뱀이 조종간을 잡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막 적극적으로 그분의 감정을 풀어주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아니고 넌 이거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참 신나게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지금 분노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어떤 제3자에 대해서. 그래서 막 그 사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도 뭐 나름 이유가 있을 거야. 너무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더 짜증나죠. 네. 한참 나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뭔가 막 감싸려고 하는 그런 듯한 제스처가 취해질 때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격분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지금 그분이 욕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옹호하지 말고 같이 욕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맞아,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야, 너 진짜 기분 상했겠다. 이런 식으로. 왜 친구들도 같이 욕해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느낌 드시죠? 네. 남편도 그렇죠. 남자친구도 그렇고. 네.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제지하고 뭔가 막으려고 할 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같이 그것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먼저 감정을 완전히 발산시키고 잠잠해지고 그분의 뇌가 점차 뱀의 뇌에서 영장류의 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을 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거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다 됐어요. 제가 그 뒤에도 지금 한 3-4가지 정도가 더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풀어낼 게 지금 좀 많아요. 지금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고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나중에 12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어나가겠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명희 사장님도 계속 뱀까지는 알고 계신데 정확한 책 제목 잘 모르죠.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 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찰력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리더 메시지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멋진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안명희 사장님과 이은미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더 메시지 또 남아있죠. 오늘 리더 메시지는요, 공지 나갔듯이 황혜신 사장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황혜신 사장님께서는 전직 하나그룹 플라자 호텔에서 피트니스 클럽이랑 메디컬 스파 브랜드 매니저인 호텔리어로 19년 6개월을 근무를 하셨다고 하세요. 뉴스킨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미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월세 소득을 받고 있으셨는데 뉴스킨에서 리딩 보너스가 강남 아파트에서 받는 월세 소득이랑 같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바로 시작하셔서 현재는 SBA라는 우리 리더 사장님이신데요. 조이풀에서는 말리랑 퍼마넥스를 진짜 열심히 이끌어주고 계시죠. 그리고 해외 리더 사장님들이 오실 때마다 통역 봉사를 엄청나게 해주고 계십니다. 진짜로 저희 조이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브레인 리더 사장님이세요. 우리 황혜진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 들어볼 텐데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황혜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황희신이라고 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공유됐죠? F5를 누른 다음에 죄송해요. 잠시만요. 공유 잘 됐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잠깐만요. 처음부터 오케이 시작을 할게요. 소개받은 대로 저는 호텔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오늘 이효민 사장님 내용 그 책 보면서 제가 전업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필독서였어요. 그래갖고 매니저들한테 그 책을 다 읽고 스터디를 시켰었거든요. 그 책 다시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고 조이풀 그룹이 엄청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메시지라고 하는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좀 낯이 간지러워요. 저도 아직까지 한참 더 커야 되는 사람이고 아직 내가 리더인가라는 게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의 사업 경험과 외국에서 어떤 사장님께서 발표하는 걸 보고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5가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던 분은 5년 동안 그 뉴스킨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뉴스킨을 했었던 분이시고 해외에 계신 분이신데 친형이 이제 권유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5년 동안 대리점 BR에서 5번 정도 떨어졌었고 최고 직급이 라피스까지밖에 되지는 않았었대요. 그래서 그룹이 생기다가도 없어지고 막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자기가 어떤 것을 딱 느낀 다음에 곧바로 팀의 PA가 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저의 경험과 현재 저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하거나 하지 않거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동안 갖겠습니다.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액션의 부족이에요. 영어로 이제 lack of ac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액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를 냈다가도 자꾸
등 뒤에서 용수철 같은 게 있어서 나를 예전에 그 자리로 당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파트너 선상이랑 이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액션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액션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데 행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액션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러면 그냥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액션만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액션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건 다분히 감정적인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액션을 하면 실제로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고 불안하게 느꼈던 것들이 다 중성화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그냥 중성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실제로 액션을 하고 보면 그렇게까지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게까지 불안할 것도 없어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 해보면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인데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막 어쩌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되게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시죠. 그 다음 것들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들을 뻔히 다 알고 있어요. 뻔히 다 알아요. 우리는. 그냥 탱커 하면 되는 거예요. 데몬하고 초대하고 또 마인드셋 내 생각이 올바른지 체크해보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중에 분명히 한두 가지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요즘에 책을 안 읽더라고요.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사업 초기 때는 온갖 책을 다 읽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치우쳐버린 거예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데몬 막 사람 만나는 것만 치우치고 책을 안 읽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인드셋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코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 성과를 만드는 일에 99%의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약간 그 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팀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들 모여서 팀워크를 만들고 팀 트레이닝을 하고 막 이런 거는 해. 근데 아무도 GV를 나가서 안 해. 그러면 내 말일쯤 되면 내 GV도 형편이 없고 내 OV도 형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과를 만드는 일에 99%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 성과를 만드는 일은 내 일대를 만드는 거 플러스 내 팀의 내 팀원을 늘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으로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있는가예요.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관리하고 있어. 그걸 내가 알고 있는가. 그걸 먼저 하고 있는가인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이번 달 GV가 형편이 없어. 근데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울적하니까. 근데 그런 습관을 바꾸셔야지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1440분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1분을 1달러, 그러니까 1분을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30분을 다른 일을 했어. 내가 30분을 허비했어. 그러면 내가 3만 원을 날린 거예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제가 트레이닝 받으면서 리더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내가 고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3년 후에 내가 현재의 나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그 3년 후에 나의 고용주는 현재의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겠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핀업이나 나의 커미션을 늘리는 일을 좀 밀어놨다가 그냥 내년쯤에 좀 잘해보지 올해는 내가 투잡이고 힘들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를 바라겠는가 아니면 3년 후에 나의 고용주는 지금 내가 그 일을 해치워버리기를 바라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워라벨이니 뭐니 하면서 현재가 지금 right now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게 지배적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재가 나의 3년 후에 나의 미래가 봤을 때 충실하지 않다면 지금의 나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산적해 놓고 지금 즐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진짜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안감만 생길 뿐이에요.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5가지 중에 4번째는 뭐냐면요. 갈등과 문제를 회피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넘어가야 할 걸림돌이 있어요. 뭐 우리 이런 거지. 뭐 파트너님 중에서 항상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없는 게 이 사람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근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해결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컴플레인을 해. 스폰서한테는 저도 알죠. 근데 지금 제 상황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그런 파트너 사람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고 정말 오랫동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해결을 해주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리더라면, 근데 이건 리더까지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 갈등에 등을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결 제일 잘한 사람이 안명희 사장님이잖아요. 남편분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보란듯이 석세스트릿 가고 보란듯이 돈 벌어가지고 남편분이 요즘 반대 안 하잖아요. 저는 적극적인 해결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5번째는 뭐냐면요. 나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현실에 나는 되게 쪼그라들어져 있어요. 당연하죠. 저도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나의 작은 이 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3년 후에 커져 있을 나의 미래를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의 모습을 믿는 거죠. 그래서 꿈도 더 크게 가지시고 나도 더 큰 사람이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몫을 하고 있으면 신이든 또는 온 우주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 이거 아까 안명희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몫을 안 하면 저걸 안 가져다 줄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내 몫을 안 하니까 저것도 못 믿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슨 엄청난 큰 일을 우리 그룹에 있어서 최원우 사장님처럼 막 그렇게 큰 일을 해야지 저런 것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한 스텝 한 스텝부터 하면 저런 것들이 나한테 차근차근 온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리더 메시지는 아니고요.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5가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여기 댓글로도 남겨주셨는데 성공의 맥이라는 이런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에너지 같이 전달해주신 우리 혜진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금요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26일부터 티알라인티 챌린지 오픈이 되죠. 클로징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 28일에 미주모 있습니다. 많은 초대 부탁드리고 많이 초대해서 저희 사업자분들 많이 2000BR 더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